2018년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거는 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담긴 음성 파일,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 정말 구제불능이다 등의 폭언이 담겼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며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학생에겐 다른 방어 수단이 없고 초등학교 수업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수업 시간 내의 발언은 일반이나 공중,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걸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들며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했어야만 증거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결과로 A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추후 판단됩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 혐의를 다투는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 웹툰 작가 주우민 씨의 아들에게 아동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특수교사 A씨. 어제 재판부는 법정에서 학대 증거물로 제시됐던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록 전체를 재생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 먼저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 과정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때입니다. 녹취 기준 37분경 주씨 자녀 등 2명과 시청각 수업을 진행하던 A 교사는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뭘 보는 거야? 진짜 밉상이네 라고 발언합니다. 다시 12분 정도가 지난 뒤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 라고 말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표현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아동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악한 감정으로 이런 행동을 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쟁점이 된 부분은 통합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였는데 교사는 한글 교재를 읽고 쓰는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여러 차례 물었고 학생은 신체를 보인 일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싫다 싫어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버릇이 고약하다는 불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다면서도 싫다는 표현은 교사의 혼잣말처럼 들린다고 짚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해주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졌고 어쩔 수 없이 그 발음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까지 형사처벌 대상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5차 공판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발언 전체가 확인된 만큼 발언의 의미와 맥락을 따지는 것이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주호민 씨 자녀와 관련된 녹취록을 분석해 재판부에 보낼 의견서를 쓴 사람은 나사렛대 류재현 교수입니다. 33년 경력의 교육자로 발달장애 선별에 필수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로 꼽힙니다. 의견서는 모두 12쪽으로 작성됐는데 결론은 주호민 작가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학대 행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교사가 학생에게 고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반에 못 간다고 말한 겁니다. 류 교수는 우선 고약하다는 표현은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사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해당 학생의 반응인데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침묵하지 않았다는 게 류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어 너야 너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교사의 말에도 학생은 즉시 네라고 답해 학대를 인식한 정황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었고요.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회상시켜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그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류 교수는 또 교사가 너희 반 못 간다고 말한 것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에게 왜 못 가냐고 묻자 학생은 신체를 노출한 일에 대해 답했는데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정서적 모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해석은 사건 당일부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가족들 주장과 배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녹취록으로는 음성의 질과 높낮이 등 간접 정보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앞서 주 작가는 녹음된 내용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들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신체 학대에 준할 정도로 아이에게 발달에 해를 끼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뭐 상태가 더 악화됐다든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특수교사 변호인 측은 류 교수의 의견서 등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이달 안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